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과 내일장을 위한 필승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좀 힘들었고 또 지점에서도 많은 연락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마디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돌아오신 건가요?로 정해보았습니다. 돌아오신 건가요?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물음인가요? 네,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100선 지켜내면서 선방을 잘 하다가 장 막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중요 지지선 중에 하나가 무너졌지만 아직 3,050포인트까지는 기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조금의 여유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금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2020년 11월, 작년 11월 이후 최대 순매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오늘 1180원대까지 원화 약세 압력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IT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 변화를 이유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내 반도체와 IT 섹터의 자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철강, 건강관리, 자동차 등의 대형주와 시가총액 상위 업종군의 외국인 순매수가 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급 개선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4, 4분기 글로벌 펀더멘털 동력이 코스피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고점으로 향하는 시작의 위치에 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신 건가요?에 대한 이 물음은 외국인에게 보내는 거군요. 거래소에서 국어를 연속해서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막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건데, 앞서서 국어를 사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좀 계산을 했더니 1조 넘게 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어를 연속 내리 사는데도 1조 살짝 넘게 산 건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지금 1조 2천억, 물론 코스피하고 선물 시장 자체의 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선물 쪽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매도를 펼치면서 약간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그 매도 동향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주체가 같지 않다. 즉, 이제 패시브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단기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금들의 어떤 단기 베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이 외국인 수급 외에도 볼만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아실 테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더불어 신용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5%를 터치를 했었고요. 11월 테이퍼링 가능성 때문에 긴축 우려가 더 확대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발사 와 같은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 속에서 시작이 좋지 않았는데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출발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공급 부족 우려 지속으로 인한 국제 유가 3년 내 최고치 기록, 그리고 11월 가스료 인상, 기존에 먼저 정해졌던 전기료 인상 등 관련해서 금일은 정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업종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간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들은 어떤 상승 피로감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이슈를 제외한다면 3분기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전일까지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던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된 반도체 업종 정도를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14% 이상 상승을 기록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와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대부분 종목 하락한 가운데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팜스토리, 한국BNC, 바이오리더스, 국전약품 등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의 상승률에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끝으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KB금융 사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아난티를 사고 캠트로스, LX세미콘과 셀티론 헬스케어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같이 빠지는 장에서도 대형 코스닥과 코스피 2차 전지 관련주 매수를 했다는 것은 아직 이쪽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헝다그룹입니다. 지난주 가장 말이 많았던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번 주만 해도 헝다그룹 달러 채권 이자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는 등 증시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적지 않아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EPS 정점 통과 가능성 등 여러 불안 요소 중에서도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중국발 크레딧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기 도래 채권 이자를 일부 지급하면서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경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달 29일을 비롯해서 향후 도래할 채권 이자 지급 불투명한 만큼 채무 불이행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헝다그룹, 출산율 저하나 청소년 지도와 주거 안정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현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청산 또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9월 말까지 어떤 국내 증시의 보릿고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일 도래하는 이자가 4,750만 달러인데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금융 시스템 위험을 방어하는 정도로만 대응책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주목하시면서 그간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부진했던 쪽으로 매매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성장주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 지수 9월 한 달간 부진했습니다.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영향이 좀 컸는데요. 대부분 종목이 내림세를 보인 데 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예외였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 구성된 이 배터리 지수가 GM의 어떤 쉐보레 볼트 리콜 선언 이후 투심이 가라앉은 듯 했지만 소재 업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10조 양극재 판매 계약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고요. LNF 역시 테슬라와 5조 원 이상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미 알만한 회사의 주가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결론적으로 전방 시장에 대한 성장 가시성이 셀 업체의 소재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관련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던 터라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 유럽 중심의 EV 배터리 물량 확대 모멘텀, 그리고 새로운 수요 지역 증설 대응 등으로 인해서 관심도 자체는 오히려 확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극재 중심의 가파른 매출 성장에도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주가 오름폭이 작았던 포스코 케미칼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게 되는데 2차 전지 쪽이 요즘처럼 극명하게 엇갈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는 분들도 흥미로우면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손영채 차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더 간다, 관심을 확대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다가오는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우선 대세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의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도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동시에 올라오는 업종, 즉 2차 전지를 포함한
건설과 정유업종에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업종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4분기에는 무려 1,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내년 추정치 역시 8월 말 기준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단연 돋보이는 업종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제외하고 건설업종의 경우 3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영업이익 증가율이 4분기에 9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서 규제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표주 위주의 수익 창출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정유업종 역시 3분기까지도 음의 수치를 기록하겠지만 3분기 큰 폭 개선 그리고 4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내의 종목을 찾아내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 반대의 케이스, 즉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정점이었던 업종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과 기계업종이고요. 끝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종목들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과 같은 일부 화학 종목군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이익 사이클 저점을 지나고 있지만 내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현대모비스와 오리온, 더존비즈온과 NHN 등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맞춘 여러 가지 조건 검색, 여기에 해당되는 또 종목군들 리스팅을 쭉 리스트 알려주셨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금 좀 하나하나 일일이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불확실할 때 확실한 것에 베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분위기 요즘에 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실적을 믿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